안녕하세요. 2월 8일 SK바이오팜 오늘 8.7% 올랐는데 여전히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1월 제약바이오에 좋지 않은 상황에 여기 9만 3천 원 정도의 이 가격 지지선인 9만 3천 원대의 가격을 하회하면서 멘붕인 상태로 시장을 그냥 관망만 하고 있다가 오늘은 의미 있는 매출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12%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 종가의 확연 오늘 최고 9만원 넘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최종적으로 고가 88,900원 12.82%까지 올랐다가 차익 물량 요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 저항 라인을 차익 실현 밑에서 사셨던 그러한 분들 차익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8.76% 71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21선을 돌파한 간만에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2월에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사의 내용을 다시 살펴를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SK바이오팜이 이르면 2023년도 내년도가 되겠죠. 시장에서는 내년도 정도 또는 2024년 정도 이때에 본격적인 흑자 전환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늘 뇌전증의 신약이 잭팟이 터져서 최대 매출을 올렸다. 작년 2021년 매출 4,186억 원으로 지난 2020년 대비 1,500%의 증가를 이루었고 영업이익은 953억 흑자 전환했고 역대 최대 실적. 이제 매년 해가 거듭할수록 SK바이오팜의 특히 세노바메이트로 인해서 최대 실적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도 싶고요. 미국을 직접 SK바이오사이언스 아니죠. SK 라이프사이언스 자회사를 통해서 직접 판매를 뇌전증을 팔아서 신약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작년에 미국의 매출은 782억 원으로 6배가 증가를 하고 올해는 2배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영국과 독일 등 올해 유럽 판매도 속속 확대되고 있어서 올해 최소 2배 이상의 목표를 미국 시장이 2배 이상 목표로 한다라면 충분하게 그 이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미니멈으로 2배 이상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매출이 4,186억 원이라고 한다라면 2022년 올해 8천억대 이상이 만약에 된다라면 충분히 13만원 정도 이상을 훨씬 넘지 않을까 15만원까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 매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앞세워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후보 물질 탐색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운 시간을 개발해낸 똘똘한 신약 하나가 제약사의 성장을 이끄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국내 최초의 FDA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되죠. 블록버스터급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연 1조 원 이상을 매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고 그러죠. 세노바메이트가 제 첫 번째 해당하는 신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출이 1년 새에 260억 원, 이건 2020년, 지난해 4,186억, 1,016배 이상. SK바이오팜은 오늘 8일 작년 매출 4,186억 원, 영업이 953억을 기록했다. 매출은 2020년 260억 원에서 16배 이상으로 늘었고
2395억 원 영업적자도 흑자로 돌아섰고 2011년 회사 설립 이후 최대의 실적에 해당한다. 공시는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한 덕분이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2001년 후보 물질을 발굴해 미국에서 임상과 품목 허가, 판매망 확보까지 독자적으로 해낸 국산 첫 신약에 해당한다. 우선 세노바메이트 미국명은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이 1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782억 원을 기록을 했고 작년 4분기에만 같은 기간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나 279억 원어치를 판매가 됐다. 회사 관계자는 엑스코프리 처방 건수가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출시된 경쟁 뇌전증 치료제의 출시 20개월 차 수치를 크게 웃돈다라고 했고 유럽, 중국 진출 효과도 이제 한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세노바메이트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하며 현지 제약사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도 매출로 잡혔다. 세노바메이트 유럽 제품명은 온토즈리. 유럽 판매를 담당하는 현지 파트너사인 안젤리니 파마로부터 작년 3월 마일스톤 우리 돈으로 1245억 원이 대표적이고 안젤리니 파마는 작년 6월부터 독일을 시작으로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세노바메이트를 출시합니다.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최대 뇌전증 치료제 시장으로 꼽히고 있고요. 중국에는 작년 11월 현지 제약사 이그니스에 세노바메이트를 기술 수출하며 선계약금으로 2천만 달러를 수령을 합니다. 이와 별도로 1억 5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이그니스 지분도 확보하게 되고요. 작년 12월에 캐나다 엔도그룹에도 계약금 2천만 달러 마일스톤 별도로 받고 세노바메이트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합니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매출 2배를 올해에 목표를 세우고 유럽도 확대를 기대합니다. SK바이오팜은 올해에도 2022년이죠.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목표로 잡았고 일단 순항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세노바메이트 매출을 작년의 2배 수준으로 키울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법인인 SK라이프사이언스가 세노바메이트의 최대 장점인 발작 완전 소실률을 내세워 전방위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회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신경과학회, 미국 뇌전증학회 등 권위 있는 학술 대회에서 세노바메이트의 장기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꾸준하게 발표할 계획이랍니다. 올해는 유럽 판매 지역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안젤리니 파마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를 비롯해서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시장에 세노바메이트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임상 3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세노바메이트에 그치지 않고 뇌전증 감지와 예측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고 관련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그러한 투자도 검토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신약과 헬스케어 기업까지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러한 SK바이오팜의 올해 2022년은 꼭 작년에 블록딜로 인해서 떨어졌던 16만원대, 17만원대에 안착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이제 21선을 돌파했는데 2월에 시장이 안정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SK바이오팜을 지난 1년 반 정도 2020년 7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1년 반 정도를 지나가게 되는데 올해 2년째 되는 해가 되면은 이곳 바로 15만원대 정도 안착이 되고 올해에 20만원 가면 얼마나 좋을까 100%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데요. 매출만 좋은 흐름으로 이어진다라면 기대는
한 자리 수이지만 해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최근의 주가 하락 부분은 수급 상황의 문제입니다. 수급은 외국인 수급을 지난 한 달 동안 사실은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는 그렇게 큰 폭의 매도를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한 달 정도를 SK바이오팜의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한 달간 집계를 보게 되면 외국인은 44,000주 정도를 매도하지 않았고요. 기관은 조금 많은, 물론 오늘 71,000주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지만 들어온 것을 종합해서 확인하면 최근 한 달 동안 기관 투자가들은 77,000주, 오늘 71,000주를 사지 않았으면은 지난 한 달간 16만 주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 기관 투자가들이 조금 한 달 동안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또 이제 모든 제약 바이오가 1월 달에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손절 라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난 한 달간 정도를 바라보면 큰 폭의 매도세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이곳 93,000원 또 10만 원을 어느 시기에 또 회복이 될지 일단은 10만 원에 좀 안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SK바이오팜 오늘 11만 5천 주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공매도의 흐름보다 상당하게 많이, 평균가는 8만 5,800원 이렇게 보여지고요. 71만 5천 주 거래량에서 공매도가 11만 5,880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공매 세력의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는 오늘 44,964주를 팔아서 현재는 463만 6천 주, 외국인 지분이 5.92%, 현재 5.92%는 가장 최저의 외국인 보유가 아닙니다. 최근 가장 적은 지분 보유율로서는 이곳 453만 3천 주 정도가 가장 낮았었고요. 따라서 SK바이오팜에서 외국인들의 지분은 6%가 최저 마지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일째 외국인들은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을 익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 투자가에서 간만에 71,600주가 들어와서 이렇게 8.76% 6,900원 상승한 85,7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하게 되네요. 오늘 장중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3일째 매도하고요. 기관 투자가는 71,600주. 자세하게 보게 되면 투신에서 18,000주, 연기금은 29,000주. 연기금은 1월에 손절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최근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 연기금은 매수세로 돌아선 투신과 연기금이 최근에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사모펀드 역시도 오늘 14,899주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8만 5천 가지고는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전부 손실 구간이었었죠. 1월 달에는 아마 식구분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들여다보질 않았습니다. 자세히 하루에 한 번 정도가 그런 모습만 지켜봤고 반등하는 모습을 봤지만 여전히 93,000원대 정도, 이것도 최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1월 달에 뭐 폭탄 맞은 격으로 그러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안정적이 됐고요. 2월, 3월 이제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FOMC의 일정이 지나면서 이제 2022년 1월 달에 매출 실적이 바로 4월에 나오겠죠. 앞으로 3개월 뒤에 3월부터는 조금 SK바이오팜도 10만원이 안착이 되고 점차적으로 11, 12만원 정도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서서히 올해 정도 말, 올해 2022년 말,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회복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분봉의 모습을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최근 지난해 10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93,000원, 92,000원, 93,000원을 최저점으로 해서 그동안은 10만원에서 안착이 되다가 됐는데 1월 들어서 여러가지 제약 1월 3일부터 해서 오스테인 임플란트 1월 13일 매드팩도 등등 이러한 제약바이오의 악재란 악재는 다 나오면서 1월 또 FOMC의 또 금리 인상 또 불확실성 등등으로 인해서 73,000원 사실은 이때 되면 너무 아찔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서서히 매출 증대로 2021년이 마무리되면서 오늘 기사화가 됐죠. 요 부분으로 이제 과연 2월에는 어느 정도 또 다시금 조정을 거쳐서 또 10만 원에 안착이 될까 일단은 그것이 관건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만 원, 93,000원을 일단 돌파를 하고 이거 10만 원에 안착하는 시기가 언제일까? 따스한 봄 4, 5월이면 조금 보여주지는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장이고 SK바이오팜 많은 분들께서 힘든 상황이죠. 블록딜로 인해서 지난 2월부터 1년 동안 아주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힘내시면서 올해 가을 정도가 되면 2년이 이제 투자 올해 7월이면 2년이 되는 부분이죠. 그 2년 때부터 터닝 포인트 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